눈에 띄는 그런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름도 알펴지고 그것이 왜 그런지 하나의 영양소의 문제점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괴혈병은 비타민 C 주고 구루병은 비타민 D를 주고 해서 그냥 한 가지 영양소만 주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는 거죠. 또 예방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핍 시대는 저희가 단일 영양소를 주는 모델로서 결핍을 해결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결핍의 시대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아주 충분하게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리고 수명도 80세 이상으로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한 18년 정도 이것을 아프면서 지낸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그것이 의료비 지출이라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GDP 성장률은 한 많아야 아직 2%밖에 안 되는데 의료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9%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25년 뒤면 20%까지 증가할 것이라 라는 그러한 예측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는데 이 건강은 이제 진짜 투자라는 개념이죠. 이거를 이제 건강을 잘 투자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없이 부유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국제 보건기구인 WHO도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달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달리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그런 기대 수명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병으로 인해서 빨리 죽은 시간, 요긴만을 카운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사망이 아니더라도 살아있지만 건강이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모두 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중에 이 지금 보라색 부분, 이 부분들이 건강하지 못했던 시간이라 그러면 이걸 모두 다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수명이 줄었고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살지 못했는가 이거를 모두 합한 것을 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각 나라별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인가라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WHO에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WHO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은 사람들이 상해로 인해서 받는 그런 달리 지수이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달리 지수 있고요. 이 가장 많은 이 파란색 부분을 보이시죠? 이 파란색 부분은 비감염성 질환, 즉 만성 질환으로 인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중에서 88%가 만성 질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 노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애써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첫 번째 만성 질환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결핍 질환은 하나만 그냥 주면은 다 해결된 것처럼 간단했는데 만성 질환은 간단하지 않다. 복잡하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이유는 만성 질환의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이 다른 것처럼 건강 상태도 무척 다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모두 다 활짝 웃고 있어서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속에 있는 질병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원리로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의 관리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들이 건강하게 하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의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웰리스 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을 거니까 그냥 제가 내처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복잡하고 개인마다 다 다른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AI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겉모습이 안에 속모습을 이렇게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규칙을 이 안에서 숨겨진 규칙을 알아내기 위해서 AI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한 사람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먹는 것도 틀리고, 생활도 다 틀리고, 그래서 혈액 지표도 틀리고, 뭐, 변해서 보는 것도 틀리고, 유전체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초기에는, 어, 유전체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분석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모든 우리 몸의 위험 요인을 다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나머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요즘 화두는요, 주놈, 이렇게 DNA를 보는 주놈,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피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놈과 피놈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차를 할 때 보면은 예전에 후방 주차 카메라도 없이 주차를 저희가 잘 했는데 후방 카메라가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잘하게 됐죠. 그 다음에 요즘은 서라운딩 카메라가 있으면 더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보가 많으면 좋다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360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많으면 좋다라는 것을 또 다른 얘기를 하면은 360도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은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밀한 건강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사람의 그냥 머릿속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한테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 안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주시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AI 기술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만 명의 가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각 사람마다 복잡한 빅데이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원칙을 찾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는 기계한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낸 다음에 이 사람들 간의 차이가 왜 나오지? 라는 것을 규칙을 찾아라 라고 AI한테 저희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AI는 이 안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걸 가지고 이 안에서 복잡한 그런 데이터 중에서 패턴과 신호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예측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간혹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계가 나온 것은 잘 됐나 하는 것을 저희가 항상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이웰리스 랩은 이렇게 커다란 빅데이터 그리고 AI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지수를 가지고 쓴다는 것이 다른 어디도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것이니까 이제 빅데이터는 무엇이고 AI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와 AI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3대 건강지수입니다. 이제 3대 건강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뇨병,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비만, 뭐 여러 가지 그런 노쇠, 뭐 많은 것을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보통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방식은
각각의 질병의 증상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증상을 치료하거나 이 증상을 예방하는 일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질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 이 만성질환에서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만성질환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뿌리는 같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저희가 그 과기부에서 10년짜리 그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네덜란드 TNO랑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가 얻어진 것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는 공통 기전, 이 뿌리가 있으니까 이 뿌리를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기전을 만약에 뿌리를 뽑으면 이 질병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만성질환의 공통 기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면은 많은 게 있습니다. 면역, 산화 스트레스, 대사, 염증, 근육 손실, 이 밖에도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우선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뭐냐면 산화 스트레스를 뽑아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 하였고요. 그다음에 대사 이상을 뽑아서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를 만들었고요. 근육 손실을 뽑아서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지수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씩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노화를 예측하는 것이 점점 더 정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러면 그중에서 이 세 가지를 뽑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AI 기술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현재 만족할 수 있는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산화 스트레스는 이거는 뭐 우리가 노화로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아메이에서는 활성산소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더블 X를 통해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다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노화설에서도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밸런스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다 망한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되면은 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사 질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과 먹고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면은 그걸로 몸을 구성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늘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해서 대사 기능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려면 한 25세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후로는 피크가 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나마 처음에 많이 높여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속도는 좀 천천히 하게 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를 우리가 대사장애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이죠.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비만하게 되면은 또 만성질환의 기본 원칙이 되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지수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지수는 근육 밸런스입니다. 근육 밸런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25살까지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이걸 가급적 높이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천천히 하자라는 것이 저희 전략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건강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이유도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 혼자 단독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근육인 거고 대사도 근육으로 인해서 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 이 사람들이 근육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개인 간의 근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걸 단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근육 관리를 잘한 경우와 잘못한 경우가 아주 눈에 보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세 가지를 건강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다가 AI를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만들어진 학습 알고리즘은 마이웰리스 랩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사람들의 자기 데이터를 간단하게 주기만 하면 이 데이터가 이 학습 알고리즘 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3대 건강 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아주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간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맞춤 건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저희 마이웰리스 랩의 그런 사용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되지라는 것이죠. 그럼 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인데요, 대충. 우리가 신체 계측하는 거는 인바디로 계측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 검진한 데이터, 그 다음에 건강 질문이 있는데요. 건강 검진 데이터는 우리 국가에서 마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간편하게 내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단 1분 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건강 기록 가져오는 게 시차가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거를 한 달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 간단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건강검진 데이터입니다. 한 10대까지인데요. 그냥 아주 손쉽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습관 데이터는 저희가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를 질문지를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게 되면은 단 2, 3분 만에 끝나는 정도로 어, 이 수면이나 활동 등 이런 여러 가지 습관을 물어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만 입력하게 되면 이제 3대 건강 지수가 따다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대 건강 지수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이것을 기반으로 건강 리스크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만들게 되는 그런 핵심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34세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 지금 3대 지수를 열어봤더니 79점, 83점, 63점을 맞았습니다. 이것으로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100점 만점 중에 79 이 정도니까 뭐 썩 좋지도 않겠다라고 얼핏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밑바탕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점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뭐 4천 명, 3만 명 이런 데이터를 다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다른 색깔은 요 위로 갈수록 건강하다는 뜻이고 아래로 갈수록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위치가 한 가운데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로 봤을 때 그냥 중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건강 위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건강 위치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세 개의 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각각의 세 개의 분석 지수 중에 이게 밸런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부분이 강점이고 어디가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3개월 뒤에 한번 봤는데 위치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시간에 따라서 추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건강 위치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는 이제 그 유저들이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건강 지수는 이 성별하고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여성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가 나이예요. 위로 갈수록 연령이 많아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점수가 점차 떨어지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령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 나이 요거는 20대의 데이터고 요 위로 갈수록 점수가 높고 요 아래는 낮은 거 보이시죠? 분포도를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은 70대이고
위치가 굉장히 초록색에 있습니다. 어느 만큼 좋으냐면은 70대이시지만 거의 40대 평균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그리실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지금 이 분은 20대인데요. 위치가 굉장히 빨간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나쁘냐 하면은 20대이지만 50대 평균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지수 중에서 나이에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근육 밸런스입니다. 근육은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저하가 쉽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진짜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육 잘 되는 분들이 이렇게 높게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이분한테 다시 적용해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위치인데 실제로 이분이 30대이니까 30대 여성 중에 분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인데요. 이분은 평균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82등이고요. 만성질환 억제 지수는 전체 중에서 41등이고 근육 밸런스는 78등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젊으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은 나이 또래 치고는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노화 속도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 지수를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나이와 실제 나이와 건강 나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게 되면 원래 34세인데 계산을 하게 되면은 건강 나이는 43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나이가 같으면 보통이고 만약에 이런 분은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 속도를 계산하면 1.2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0.9 미만이 되도록 목표하자고 그냥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빠른 노화니까 이렇게 어,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노화 속도를 저희가 드렸던 이유는 노화 속도는 변환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은 일본 분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근데 연세가 94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이 노화의 그 속도, 이 에이지는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화 속도라는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재미있어 하시는 관심이 있어 하시는 거죠. 이제 이 3대 건강 지수로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추천하지? 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분이 세 가지의 분석 지수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분석 지수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강검진한 결과, 그 다음에 생활습관 결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 중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초록색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노란색으로 신호등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문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같은 지수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 리스크 프로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은 다 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면은요,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같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화돼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 지수 가지고 지수를 다 만들었죠. 근데 이거를 눈으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 더 만든 기술은 디지털 쌍둥이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그 우주선 같은 걸 우주하기 위해서 갈 수 없으니까 디지털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했는데요. 이제는 건강에서도 이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가 많이 있어서 이 질병도 그다음에 바이오마커도 대사체도 얼마든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몽땅 다 모아서 한 평면에
이렇게 사람 모양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디지털 쌍둥이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식약처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에 준수해서 저희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보시면요. 지금 공복혈당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빨간불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공복혈당만 낮추려고 했는데, 실제로 공복혈당이 미치는 역할은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범위한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는 이거는 아주 긴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는 부분도 문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밀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빨갛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저희는 미래를 위한 그런 예방의 개념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디지털 쌍둥이가 있고 여기에 나의 건강 위험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쪽으로 매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내 전체 몸 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가 이제 박혔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부분도 색깔을 더 칠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가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열어보면은 이런 경우에 여기에 간 쪽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네트워크를 해결할 수 있는 밀크시스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지금 주의해야 될 이런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코엔자임 Q10을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추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학적 기반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 켜져 있는 부분을 끌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ABO 리더님들께서 해결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본사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도로 지금 도구를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제품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항상 아메이에서는 생활 습관을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 습관도 판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능을 마지막 날까지 유지하기 위한 건데, 이것을 위해서는 식사와 운동과 수면이 중요하다. 이 삼박자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이웰리스 랩에는 이 건강기능식품 추천뿐만이 아니라 생활습관 성형에 대한 그런 재까지 같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식생활을 보시면은요, 무엇을 먹느냐가 어떻게 늙느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네이처 메디슨인데 최근 2025년 데이터이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식품 중에서 이 건강 노화나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지 않은 부분을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좋은 부분을 잘 먹고 희석해서 더 좋게 잘 먹자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제가 2021년도에 식약처에서 2008년에 제가 학교로 이화여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만들어낸 것이 이 디지 다이어트 퀄리티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를 만들었고요. 그부터 11년부터 25년 지금까지는 이 스코어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쭉 봤는데 많은 영향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그 리포트에는 이 스코어를 사용해서 식습관이 좋은지를 판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에 대한 건데요. 운동하는 것이 만성질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숨은골이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전히 역시 WHO는 또 MET라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정량화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이렇게 1분 동안 앉아 있으면 원 에미티, 1원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분 동안 걸었다 면 3원을 버는 것이고, 그러니까 1분 동안 달리기를 했다면 8원을 버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600 MET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600 MET는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해서 일주일에 5일 이상 하게 되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 강한 운동 강도를 일주일에 90분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MET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또 알려드려서 운동을 권장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줄이 있고 이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다 좋아진다라는 것인데 잘 자면 이런 만성 질환이 다 좋아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피츠버그 수면 설문지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면 시간, 수면 잠복기, 그다음에 뭐 피곤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얼만큼 내 수면이 좋은지 하는 것도 이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리포트로 나가니까 이제 그 리더님들께서는 요거를 보고 해석을 해주면서 건강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데이터 입력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여기에 맞는 그러한 지수와 그다음에 건강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다 만들어서 이제 과학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요것들은 이 사용자의 핸드폰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리포트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컨설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 기반해서 제품도 추천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생활 습관 솔루션도 전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들을 가지고 커뮤니티도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얘기해서 독려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전달이 어려우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비서가 하나 생길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기술을 차분하게 알려주시면 그거를 먼저 더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그 기술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것이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마이웰스 랩이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웰스 랩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해가 갈수록 더 정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인바디 지금 이제 요번에 벌써 인클루드 시켰는데요. 이거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웰니스도 계속해서 본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사전 조사를 해주셔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 그 질문 사항을 많이 녹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싶어서 더 가져왔습니다. 그 마이웰리스 랩이 누구한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마이웰리스 랩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이 타겟이니까요. 그러면 성인이라 해서 정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대,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는 다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후에 우리가 피크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피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춘기 이후부터 어르신까지 다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꼭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건강할 때부터 시작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마이웰리스 랩과 마이랩의 연관성, 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시고 있고 저희가 후발주자인데요. 어, 벌써부터 이제 본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서로 합치려고 노력을 이제 시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아마
아메이 측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얼핏 알기는 10월에 파일럿하고 내년 1월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핏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사 시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지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지수 중에 근육 지수를 넣는데 근육은 몸무게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샤워할 때마다 몸무게 재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한 일주일,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혈액만 검사할 때는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근육 지수가 있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글로벌 아메이랑 같이 실증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더 많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측정해 보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그 수능도 좋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는 연 1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시로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처음에 두 개 있을 때는 연 뭐 한 3개월에 한 번 빨라야. 그런데 지금은 세 개 지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수시로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이 있어서 이미 이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만성 질환에 적합한 약은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병원에서 보면은 만성 질환에는 약을 처방하면서도 생활 습관 같이 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은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만성 질환에도 다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뭐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될 지경에 있는 경우는 아닌 거죠. 그럴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의사의 그런 진단이 더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보더라인에서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거나 뭐 좀 그랬을 경우는 저희가 다 저희 영역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사하다 보면은 내가 약을 먹기 때문에 좋아진 경우가 이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지에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는 이분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형태, 상태도 보시면서 컨설팅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보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을 먹여서 좋아진 건지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체크 추기는 이제 그렇고 출시 가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본사에서 결정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혈액 검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할 때 보니까 한 10,000원에서 30,000원 미만이면 검사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보건소나 가까운 그런 검진하는 데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어떨 경우는 일주일 만에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궁금하다 그러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신체 조성을 보면서 그게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시로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이웰리스 랩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이거를 개발하면서도 전달을 어떻게 하면 쉬울까 하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쉽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사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켜주실 건데 그거를 내 걸로 이렇게 소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의 버전으로, 그러나 어긋나지 않은 나의 버전으로 바꾸는 거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강검진 데이터는
성인들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데이트는 꼭 있잖아요. 2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그거부터 시작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잘할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 받은 다음에 하시면 가장 좋죠. 그래서 얼마큼 변화되는 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로 이 그 건강 위치가 변하는가? 내 건강 검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운동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위치가 변하는가 하는 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희가 3개월짜리 임상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잘 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어서 요런 데이터가 있으면 아마 컨설팅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하는 데이터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근데 한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이렇게 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 기관에서도 이제 비슷하게들 하는데 대체로 이제 의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데서는요 증상 위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만성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의료기관에서 하는 스타일이고 저희는 그보다 더 안쪽에 그러니까 만성질환의 공통 뿌리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조금 더 조기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방 조기라는 개념이 훨씬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검사 주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는데, 검사 주기는 이제 수시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바디가 건강검진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인바디가 가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바디를 하셔도 되고, 요즘은 스마트 스케일로 해서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 투병 중이신 분, 이게 이제 항암 치료한다, 이 말을 하시면 이거는 사실은, 국가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항암을 치료 중일 때 그 부스팅 해준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이후에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런 개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은 굉장히 빈도도 많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역할을 잘 포지셔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검사 후 비교 분석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시로 하게 되면은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 가능하게 한 5번까지인가 추적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대상 연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 20대 전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어르신까지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 어, 나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이제 앱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웹으로도 보실 수 있고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류마티스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퇴행성이 있고 하나는 바이러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행성이라 그러면은 맞는 것인데 바이러스성은 안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하고는. 그래서 류마티스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이 다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공부는 많이 하실수록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메이가 굉장히 많은 교육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해서 만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어, 나의 식으로 소화만 잘 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결과가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용한 빅데이터는 공공 빅데이터를 썼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래서 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라서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데이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데이터로 또 한번 더 검증해 보고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검증한 거를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 결과는 믿을 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툴을 다시 또 임상으로 한번 밸리데이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데서는 없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희귀병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의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희귀병을 치료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을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먹고 희귀병이 치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리포트 에 대해서 컨설팅을 다 해야 한다면 신뢰도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어, 요거는 이제 본사랑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정보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개인이 자기 리포트를 받아서 내 리포트를 스스로 보여주는 건 괜찮다 싶어서 이제 ABO들한테는 리포트를 이제 가지고선 컨설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에서 나오는 것보다 리포트에 있는 것이 더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 앱은 이제 제한적이 있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굉장히 간략하게 결과를 주는데 그에 반해서 리포트에는 설명이 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리더님들께서는 이걸 수없이 볼 것이고 또 공유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전문가가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 외에도 그 소비자랑 같이 보는 리포트 외에도 이 ABO들을 위한 그런 가이드북을 별도로 또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피부 건강이 위험 요인으로 나왔었는데 처치 방법을 몰랐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그때 파일럿을 하다가 중단이 돼서 그러는데 이제 피부 건강과 관련된 제품 같은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링크하는 방법을 이제 잘 고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있는 경우 이제 간혹 가다가는 의사가 건강기능식품하고 이렇게 같이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떤 경우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또 아주 심했을 때는 우리가 생활 습관만으로도 한번 가이드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 또 좋아지면 건강기능식품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완급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답을 못하는 거 몇 가지는 이제 본사에서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마일랩은 키트가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야 되지만, 근데 저희 마이웰리스 랩은 키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사춘기라고 하면은 보통 어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성장이 끝난 이유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18세?
그쵸? 그래서 성장은, 이거는 성장하고는 좀, 포커싱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 지난 이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지수만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도 나올 거냐? 그러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면역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성염증도 중요한데 지금은 데이터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에 또 유전자 검사는 비용이 꽤 들죠. 아직은 많이 싸졌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정도 들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이제 민감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취약한 부분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실제로 만성질환을 유전자만 가지고 예측하게 되면 그 예측률이 한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유전자를 포함시키면 더 좋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갑상선 항진, 그 다음에 또 당뇨 투석,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식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많다 그러면 그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가이드북을 별도로 더 만들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풋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요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이미 제품이 있으시죠? 아메이에. 그러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리더님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답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문자로 써주시면은, 제가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